이번 합작은 제목만 듣고 웹소설 표지 그리기 합작이고요. 모루오님, 오 느낌 좋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 초능력이 있어 이 친구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괴물이야 괴물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치유의 능력 같은 거였는데 괴물 취급을 당하는 느낌 좋고요. 빽빽님, 오 살짝 좀비류인가? 괴물이 넘쳐나는 세상에 주인공은 반인 반괴였고, 주인공은 사람들의 비난과 괴물 보듯한 눈에 점점 체념한 상태로 덤덤해지고 괴물들을 죽이면서 써내려간 다이어리. 애는 착하네, 인간이 나쁘네. 다영님, 음침하고 괴짜 같은 성격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못하는 한 아이의 비밀스러운 다이어리 느낌. 얘는 뭔가 귀신을 보는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면은 심령을 소환하거나 그런 거 좋고요. 푸푸님, 괴물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준 여주와 괴물의 계약을 다이어리에 갇힌 괴물을 풀어주기 위해 떠나는 모험 판타지를 생각해봤어요. 얘가 괴물인가? 괴물치고는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이쁘다. 주인공이 너무 공주 같은 느낌의 아름다움이다. 타이포도 너무 이쁘게 잘했죠. 백로묘님, 인간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탓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그렇기에 지구에 나타난 괴물들을 소탕할 의무가 생겼고, 그렇기에 나의 안전은 항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괴물들이 사라진 지금 인간들은 우리를 괴물 취급하기 시작했다. 얘네들은 괴물로부터 인간들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인간들이 안전해지니까 얘네들을 괴물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렌님, 오 아렌님 드로잉 너무 좋다. 괴물 영애라 불리는 여주가 우연히 주었던 다이어리. 다이어리의 주인을 찾을 겸 열어보자 순간 나타난 남주는 사교계의 유명한 백작이었으며 그의 정체가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설정이에요. 오, 아 이거 살짝 거울에 비친 남주의 얼굴이구나. 연출 좋다. 다이어리 퀄리티나 이런 주름들이나 소품들이나 디테일들이 너무 좋네요. 좋고요. 자, 우리아람님, 그 괴물 신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는 비밀이 있다. 이거는 우리아랍 작가님의 단행본이죠. 이 다이어리는 어떤 다이어리냐면은 다른 인격체의 사람들이 일기를 쓴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어. 근데 그 글을 읽으면은 그 배우가 되는 거야. 얘가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연기를 진짜 못하는 애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보면서 그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연기를 너무 많이 잘해서 연기 천재가 됐어.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좋고요. 다순이님, 이 손 뭐야? 나 얘 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손이었잖아. 평범한 귀족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친구 집에 갔다가 발견한 다이어리에 김지아라는 문장을 읽은 후 세계관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세계관이 충돌했다고 했잖아. 현실 세계에 있었던 애가 이 친구의 계략으로 인해서 본인의 세계에 소환이 된 거야. 근데 기억을 잃고 그 세계가 자기 세계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보고 본인의 기억이 이제 돌아오는 거지. 친구의 정체는 마녀. 우와, 소장하고 싶다. 퀄리티 미쳤죠? 황궁한 깊숙한 곳에 봉인된 괴물. 자신이 풀어줄 일을 유인하기 위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숨기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봉인이 풀리고 그곳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녀가 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혹 동안 황녀에게 사랑에 빠진 괴물. 얘가 다이어리를 만들었어. 근데 그 덫에 황녀가 걸린 거예요. 너무 멋있다. 와, 목현님 퀄리티 완전 미쳤죠. 괴물 북부대공이라 불리던 오라버니가 토벌 중 전사했다고? 집으로 돌아온 유품은 그의 다이어리뿐. 그러나 다이어리를 펼친 순간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빠가 남긴 기억의 파편들로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내용을 생각해봤어요.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북부대공이 합쳐지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됐어. 그리고 남매야. 재밌다. 이 얼굴 자상한 표정과 나를 찾아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멋진 작품 잘 봤어요. 감사해요. 칼리님, 오 다이어리를 펼쳤더니 거기에 성과 무슨 탑 같은 악마의 성이네. 딱 디자인이 무슨 내용일지 되게 궁금하죠. 아 얘가 괴물이구나. 여기 뿔이 달려있었네. 너무 좋고요. 혼조님, 고고학자인 그녀는 먼 옛날 용사에게 퇴직당한 마왕의 다이어리를 해석하는 의뢰를 받는다. 그러나 해석이 되지 않아 기분 전환할 겸 마을의 분수대 앞에 선 그 순간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빛나며 해석되기 시작했다. 다이어리에 적힌 장소에 가야 해석되는 이상한 다이어리. 오, 이것도 뭔가 재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그런 뭔가 힐링 애니메이션 같아. 땡벌 쪼뱀님, 실록에도 담겨있지 않았던 연산의 이야기. 오, 뭘까?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도를 당했어. 그래서 폭주를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딱 얼굴에 씌어있네. 그 느낌이 좋고요. 오, 이것도 웹툰 재질. 무슨 공녀가 황궁을 몰래 빠져나오면서 음모를 세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제국력 215년 나는 35번째 남주 후보를 죽였다. 아,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이다. 와, 너무 재밌는 시작이잖아. 날 악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와, 악녀 맞네. 재밌다. 스토리가 너무 맛집이잖아. 좋고요.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표정 너무 좋다. 캐릭터 성격이 잘 느껴져요. 세계관 최강의 마법서가 괴물의 일기장이라고? 괴물의 흑역사 비밀. 아, 얘가 괴물이구나. 그래서 본인의 흑역사가 펼쳐져서, 아, 이거 봐.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표지 자체가. 아이디어 좋네요. 피콩님 그림 스타일 너무 사랑스럽다. 타이포도 너무 이쁘게 잘 썼는데요? 우와. 제국의 금지오격 황년님의 주운 다이어리. 주인을 찾아주는 이야기인데 남주들이 비리 장부일 줄 알고 접근하는 오해와 착각의 역할인물. 좋고요. 스토리도 너무 재밌다. 타이포가 너무 감동이었어. 와, 이것도 퀄리티 장난 아닌데? 만화 표지 퀄리티죠. 괴물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 그에게는 언제나 몸에서 떨어질 날이 없다고 전해지는 한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과연 그 속에는 무엇이 적혀있을까? 뒷느낌 너무 잘 살렸다. 와, 엄청 쉽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세상에. 좋고요. 누오님, 와, 퀄리티! 다이어리에 불안과 비판 등 시끄러운 감정을 담아두는 감정 쓰레기통에 불과했다. 오늘도 여전히 다이어리를 쓰던 도중 나타난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넌 누굴까? 또 다른 내면 또는 자아를 직접 바라보며 자신을 인정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려봤어요. 아, 본인의 또 다른 자아구나. 얘는 계속 참으면서 살던 그런 친구인데 어느 순간 상처받았지만 거친 본인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좋고요. 도모찌님, 죽기 전 괴물이었던 고양이 영혼이 담긴 다이어리를 주운 안경남. 갑자기 다이어리를 주우니까 고양이의 영혼이 튀어나왔다. 다이어리 괜히 주웠다. 고양이 영혼한테 간택당한 것 같다. 근데 이 녀석들이랑 생활해야 한다고 일상물을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원래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추루도 항상 챙겨 다니는 거 보면. 마녀씨님, 와, 손 표현한 것도 너무 좋고 캐릭터 얼굴에서의 온도 차이도 너무 좋네요. 난 누나랑 꼭 결혼할 거야. 내 나이 10살, 옆집 사는 5살 꼬맹이에게 프로포즈 받았다. 작고 복실복실 귀여웠던 5살 연하 소꿉 친구가 어느새 곰처럼 커진 것도 모자라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 와, 이것도 스토리 너무 맛있다. 와, 드로잉이랑 퀄리티 미쳤는데? 괴물의 다이어리에 갇히지 않게 조심해. 흥미로운 인간이 자기 다이어리에 박제시키는 괴물. 오, 그런 표현 같은 것도 너무 잘했다. 엄청 깔끔하게 완성도가 너무 좋죠. 홀드포크먹기님, 와, 손 너무 이쁘고 타이포도 요 그림 스타일과 되게 어울리고 이 글씨도 주변을 조금 비워놔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가시돋친 말로 타인을 상처 입히던 반 친구가 떠난 지 49일. 그녀의 책상 위에 다이어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오, 좋고요. 딱 흥미를 유발할 정도의 요 멘트도 너무 좋고요. 자, 차홍님, 와, 현관문에 눈 이렇게 했을 때 그 표정 너무 잘했다. 쭈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뒤에 그림자 표현이랑 연출이 너무 좋네요. 그 빨간색 다이어리를 줍고 나서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다이어리를 버렸다. 근데 왜 자꾸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저기요, 다이어리 놓고 가셨어요. 너무 재밌겠다. 근데 요 소녀는 일단 문은 열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매력적인데요? 아, 뭐야? 너무 이쁘다. 아, 얘 진짜 괴물이구나. 뿔이 있고 얘는 그냥 현실 세계의 소녀야. 보고 싶은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구나. 좋고요. 소모님 퀄리티 미쳤죠. 악마의 손 표현도 너무 잘했고 뭔가 열면은 저주를 받는 눈 표현도 한쪽 여간인 것도 디테일들이 완전 잘 살아있네. 타이포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모든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디님,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불길한 빛이 새어나오는 아무도 가지 않는 높고 음침한 탑, 그곳에 관한 어떤 이야기. 아, 이 소녀가 갇혀있구나. 톤도 되게 잘 맞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좋죠. 지금 이 나비들은 구조신호 요청이 아닐까? 좋고요. 제이님, 이분 색 쓰시는 게 장난 아니셔. 이 붉은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라색 계열의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의 붉은색 둘 다 너무 잘 쓰고 파란색 보색도 되게 잘 쓰시고 진짜 그 괴물의 다이어리네. 이 다이어리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은 멸망한다.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내 목숨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선배님 파미오 보셨네. 이거 살짝 테마와 관련된 그런 느낌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참여하신 분들 퀄리티도 역대급 퀄리티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안녕. 콕밥.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